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5 권영숙 씨입니다. 교사로 평생을 바쳐 일하다 은퇴한 뒤 남편과 함께 늦게나마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던 중에 벌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실 만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영숙 씨는 젊은 시절 두 아이를 맞벌이하며 어렵게 키워냈습니다. 1980년대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권영숙 씨는 교사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급하게 화장을 하고 학교로 달려가는 나날들.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돌리고 다음 날 수업 준비까지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나날이 2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권영숙 씨는 자신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오롯이 가족을 위해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권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들 키우는데 나중에 내 손주는 절대 내가 키우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육아의 고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권영숙 씨였습니다. 밤늦도록 아픈 아이를 간병하며 며칠씩 잠을 못 잔 경험,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꿈과 계획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정말 손주 안 키울 거야. 며느리든 딸이든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요즘 세상에 왜 할머니가 손주까지 키워야 해?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권영숙 씨의 다짐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은 정말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마다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부탁을 했죠.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며칠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엄마, 죄송한데 혹시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회사에 정말 급한 발표가 있어서 혹시 안 되시면 시터를 부를게요. 목요일. 아, 그날 내가 치과 가기로 했는데.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엄마. 시터 불러야겠어요. 아니야. 괜찮다. 치과는 다른 날로 옮기면 되지. 뭐 그리 급한 일도 아니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럼 아침 9시쯤 데려다 주고 오후 5시에는 꼭 데리러 갈게요. 혹시 늦어지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심지어는 보답까지 생각하는 딸이었습니다. 권영숙 씨도 이런 딸에게는 마음이 편했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마음 편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네는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을 권영숙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잘 왔다, 앉아라. 어머님께서 교사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 때였죠. 딸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수진 씨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와서 도와줄래? 아, 네. 그런데 저 요리를 잘 못해서 혹시 실수할까 봐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권영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녀 예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의 본색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린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후 며느리가 직장 복귀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예린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 복귀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아직 대기라서. 그런데 이상한 건 어린이집 자리가 났는데도 계속 권영숙 씨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린이집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 그게 어린이집비가 생각보다 비싸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봐주시면 예린이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돈을 아끼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오직 예린이를 맡길 때만 왔고 그것도 대부분 당일이나 하루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 아니면 맡길 곳이 없어요. 알겠다. 데려와라.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급한 일이라는 게 나중에 들어보면 별로 급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권영숙 씨가 우연히 며느리의 소셜미디어를 봤는데 예린이를 맡긴 그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거 봐. 수진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예린이 맡겼는데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네. 뭐, 정말. 이거 좀 그렇네.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 취소하고 집에 있는데 말이야.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얄미운 건 친척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수진이가 만든 거야? 정성이 대단하네. 아니에요. 평소에 어머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저는 정말 어머님 덕분에 든든해요. 언니는 복 받았네.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니. 제가 착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예린이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저희 부부가 일할 때도 어머님이 다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권영숙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진짜 부럽다. 며느리가 저렇게 고마워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권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다 쇼지. 평소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정말로 그랬습니다. 평소에 예린이를 맡길 때는 감사 인사는커녕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어머님, 예린이 데리러 왔어요. 그래, 예린아 잘 놀았지? 예린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희 갈게요.
내일 또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권영숙 씨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죠. 수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님, 그렇다고 하셔도 저희도 일이 있어서요. 감기는 예린이한테 옮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쓰고 계시면 괜찮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결국 권영숙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권영숙 씨는 점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얄미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예린이를 데려올 때마다 지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예린이 간식은 이것만 주세요. 다른 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낮잠은 꼭 2시에 재워주시고 TV는 30분만 보여주세요. 알겠다. 아, 그리고 예린이가 때를 써도 절대 과자 더 주시면 안 돼요.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요. 마치 권영숙 씨를 시터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데리러 올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6시에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1시간 정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1시간. 나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셋째, 권영숙 씨가 예린이에게 해준 것들에 대해 트집을 잡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예린이 머리가 왜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요? 아, 놀다가 그렇게 됐나 보다. 머리 좀 빗겨주시지.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봐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머리가 헝클어졌다고 뭐라고 하네. 권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넷째, 가장 얄미운 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드려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참 예쁘시네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좋으셔서요. 예린이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저희는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어머님, 예린이 데리러 왔어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내일도. 네,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권영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딸과 며느리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친구 결혼식이 지방에 있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해서요. 주말. 그럼 하루 종일?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너무 오래죠? 그럼 시터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다. 주말이니까 나도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데리고 갈게요. 아, 그리고 엄마,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랑 장난감도 싸서 가져갈게요. 폐 끼치기 싫어서요. 그런 건 뭘 챙겨와. 집에 다 있는데. 그래도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중간에라도 돌아올게요. 같은 주에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예린이 좀 봐주세요. 주말에? 무슨 일인데? 저희 부부 모임이 있어서요. 부부 모임? 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예린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죠. 하루 종일. 네, 저녁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린이 밥도 챙겨주세요. 편식이 심하니 신경 써주시고요. 똑같이 주말 하루를 부탁하는 것이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여보, 같은 부탁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다를까? 당연하지. 하나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부탁하고, 하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잖아. 딸한테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권영숙 씨의 희생은 더욱 커졌습니다. 권영숙 씨가 계획해둔 외출은 며느리 한마디에 취소되기 일쑤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뒤로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오늘 온천 여행 못 갈 것 같아. 또? 왜? 며느리가 갑자기 예린이 맡아달라고 하네. 영수가 너 이러다가 친구들 다 잃어버린다. 며느리한테 좀 단호하게 말해야지. 그게 말처럼 쉽나?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아들이 더 문제야. 왜 엄마한테만 맡기려고 하는 거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권영숙 씨에게 예린이를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권영숙 씨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죠.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린이를 매일 보는 게 좀 힘들어. 엄마, 뭔 소리예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예린이도 엄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다른 집들 보세요. 할머니가 손주 안 보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봐주시니까 저희가 안심이 되고 예린이도 좋아하고 일석이조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권영숙 씨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권영숙 씨의 친구들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맞아. 며느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착해서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래도 손녀는 예쁘잖아. 그리고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아들이 더 문제야. 왜 엄마한테만 맡기려고 해? 자기 아내는 뭐 하고?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희생만 할 거야? 말은 그렇지만 영수가 딸이랑 며느리 차이 봐. 딸은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데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맞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하면 더 해주고 싶고, 당연하게 여기면 하기 싫어지는 거지.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권영숙 씨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착한 게 아니라 바보같이 산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며느리한테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권영숙 씨가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1박 2일 온천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가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 좋다. 얼마 만에 둘이서만 여행 가는 거야. 여행 하루 전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이틀간 예린이 좀 봐주세요. 내일부터. 나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행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내가 왜 미리 말해야 해? 그래야 저희도 다른 계획을 세우죠.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권영숙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며느리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내 계획을 너한테 미리 말해야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 배려는 해야죠.
배려. 그럼 너는 나한테 배려해 본 적 있어? 저는 항상 어머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감사하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결국 권영숙 씨는 그날도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못 가게 됐어. 또, 이번엔 뭔 일인데? 며느리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그날 밤 권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만 계속 희생하는 상황 모든 것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여보, 이제 그만해. 며느리한테 확실히 말해. 아들과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아들이 정말 효자라면 엄마 마음을 알아야지.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왜 모르는 척해? 그래. 이번엔 정말 말해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권영숙 씨가 평소처럼 예린이를 돌보며 점심을 먹이려고 어제 만들어둔 멸치볶음을 주었는데 문제는 그 멸치볶음에 새우젓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예린아, 할머니가 맛있는 멸치볶음 해줄까? 네. 좋아요. 권영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멸치볶음을 데워서 예린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30분쯤 지났을 때 예린이의 몸에 빨간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가려워요. 권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린이의 얼굴과 팔에 두드러기가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예린이가 갑자기 두드러기가. 뭐라고요? 두드러기가 왜? 모르겠어. 갑자기 온몸에 빨갛게. 어머님, 예린이가 뭘 먹었어요? 멸치볶음이랑 밥. 멸치볶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냥 멸치. 새우젓. 새우젓이요? 어머님, 제가 예린이 새우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새우젓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세요. 권영숙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히 예린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다행히 의사는 심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니까 약물 치료하면 금세 나아질 거예요. 권영숙 씨는 예린이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미안했거든요. 예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음식 조심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린이가 새우 알레르기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것도 못 지키세요? 권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도 깜빡했다. 새우젓까지 생각을 못했어. 깜빡하셨다고요? 아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놀랐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차분히 말했지만 사실상 권영숙 씨를 강하게 책망하는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권영숙 씨는 마음 깊은 곳까지 서운함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놀라고 걱정되는데 왜 자신만 탓하는 걸까요? 내가 일부러 그랬나. 나도 예린이가 걱정돼서 죽을 뻔했는데. 왜 나만 탓하지?
고맙다는 말은 언제 들어봤나? 더욱 속상한 건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네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다가 저희가 미리 더 주의 깊게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워낙 아이를 아껴주셔서. 간호사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권영숙 씨에게는 왜 그런 배려가 없었을까요? 집에 돌아온 권영숙 씨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도 예린이 걱정돼서 죽을 뻔했는데. 며느리는 왜 나만 탓하는 거야? 당신 잘못 아니야. 누가 일부러 그러겠어. 새우젓까지 생각하기 어렵잖아. 평생 교사하면서 남의 아이도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내 손녀 하나 제대로 못 본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 며느리가 너무했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맨날 뭐라고만 하고. 나도 놀라고 무서웠는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딸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딸의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딸은 오히려 권영숙 씨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권영숙 씨는 손녀를 보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했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죠. 어머님, 내일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그런데 지난번 일도 있고. 그건 조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맡길 곳이 없어서요. 권영숙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권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예린이 좀. 안 돼. 네. 갑자기 왜요? 며느리야. 할 말이 있다. 집에 와서 얘기하자.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직접 와. 아들이랑 같이.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이 권영숙 씨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며느리와 아들이 앉았고 권영숙 씨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도 이제 늙어서 힘들다. 특히 예린이 응급실 갔던 일 이후로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그때 일이요? 저도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건데. 권영숙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나도 젊을 때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이제는 내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좀 쓰고 싶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영숙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만으론 안 돼. 나도 사람이야. 내 계획 취소하고 내 약속 미루면서까지 도와주는데 한 번이라도 어머니 힘드시죠? 그런 말 해본 적 있어? 엄마, 저희가 그렇게. 딸이랑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딸은 부탁할 때마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해. 근데 너희는 당연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보였나요? 며느리야, 솔직히 말하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왜 그런 말 안 해? 며느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영숙 씨의 말이 뼈아프게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내 삶과 노후를 먼저 챙기겠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을 거면 차라리 시터를 써라. 엄마, 그럼 정말 한 번도? 급한 일이면 하루 이틀은 몰라도 매번 내가 대신 키워줄 수는 없어. 이제 그만하자.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돈을 들여 시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이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권영숙 씨가 단호히 거절한 뒤에도 며느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시터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이번엔 진짜 급해서 그래요. 아니야. 다른 시터 알아보든지 해. 항상 감사드려요, 어머님. 정말로요. 어머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고맙다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면 내 말 알아들어야지.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 감사하다는 말을 늘어놓지만 결국 속내는 다시 손녀를 맡기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권영숙 씨는 처음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며느리가 그렇게 사정하는데. 당신 잘못 없어.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도 좀 우리 인생 살자. 곧 권영숙 씨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애는 부모가 키우는 거야. 나는 이제 내 노후를 지키며 살겠어. 딸과 아들네의 태도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딸의 경우 엄마, 요즘 어떠세요? 아이 돌봄에서 자유로워지시니까 여유가 생기셨나요? 그래. 남편이랑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이제야 내 인생 같다.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반면 며느리는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요즘 예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어머니도 보고 싶으시죠? 가족 모임에서 살짝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그런데 보고 싶다고 다시 맡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끔이라도. 권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이 자꾸 매번이 되더라고. 보고 싶으면 너희가 데리고 와서 잠깐 놀다가 그 정도는 언제든 환영이야. 권영숙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착한 척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예쁘지만 이제는 부모가 책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권영숙 씨의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6개월 후 권영숙 씨 집 거실에서 권영숙 씨와 남편이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선택 잘한 것 같지? 당연하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야. 처음엔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죄책감 없이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 그래. 이제 우리 둘이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자. 딸은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니까 그럴 때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더라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네. 아이 간식이랑 장난감 싸서 갈게요. 그리고 점심도 제가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권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게 어디야. 맞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인생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한 거였어.
권영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노후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 그것이 서로를 위한 진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권영숙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거든요. 1년 후, 권영숙 씨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남편과 함께 전국 여행을 하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댄스 스포츠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는 여전히 예쁜 손녀이지만 이제는 부모가 제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예린이를 직접 키우면서 육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예린이를 직접 키우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 그때 내가 너무했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 변했는지는 글쎄요. 권영숙 씨는 이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권영숙 씨는 남편과 함께 댄스 스포츠를 추며 즐거워하는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권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권영숙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권영숙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손주까지 키우라고 하면 정말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하는 걸까요? 권영숙 씨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과 배려가 있다면 언제든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겠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